자, 이번에는 2부는 육계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가 여기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럼 이것도 제가 짤강을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짤강 한번 먼저 들어가 봐요. 자, 첫 번째 육계수는 6가지 수식인데요.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일단 계산 문제보다는 말 문제예요. 우리가 이 6가지 수식을 물어보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수식은 항상 어디다 써먹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써먹기. 그래서 어디다가 써먹는 것입니까? 일단 이걸 목적을 밝혀줘야 돼요. 그럼 보세요. 자, 일시불의 내과 개수는 일시불을 미래가치는 항상 예금에 놀리고 일시불로 예금했을 때 1년, 2년, 3년 후에 얼마의 가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줄이면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자, 연금은 다른 말로 따박따박이잖아요. 예금은 일시불로 예금할 수도 있지만 따박따박 연금으로 적금을 부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든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일시불을 현재가치로 만든다. 그 다음에 연금을 현재가치로 만든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당상수와 감채기금 개수는 읽어서는 뭔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다가 써먹는지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어디다 써먹습니까? 반드시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럼 보셔. 밑에. 자, 저당상수는 저당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항상 이게 보여야 돼요. 저당 대출을 받았다. 저당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무엇을 산정하겠어요? 대출을 받았으니까 갚아야 되고 갚을 때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즉 매기 얼마씩 원리금을 상환해야 됩니까?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쓰는 수식입니다. 자, 저당상수가 어떤 수식으로 되어 있느냐는 절대 안 물어봐. 왜? 저당상수를 출제자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현재 1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출제자가 저당상수로 0.1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에 0.1을 곱하면 10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출제자는 항상 뭘 물어보느냐? 저당상수를 통해서 구한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상수를 통해서 구한 금액은 대출을 받은 경우에 상환할 매기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이것까지 하면 포기니까. 그 다음에 기금이에요. 자, 감채기금 개수는요. 감채기금 개수는 감채자라는 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요걸 왜 감채기금 개수라고도 하고 또 상환기금 개수라고도 하고 이게 출제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중요한 건 감채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요 놈이 포인트예요. 기금. 그러면 기금이 뭐니? 우리가 직장인들은 항상 월급을 못해. 월급을 모아서, 그렇죠? 월급을 모아서 뭔가 목돈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대부분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기금개수는. 10년 후에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표 금액을 설정했어요. 즉 1억을 만들고 싶어요. 5천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런 걸 우리가 자신이 설정한 만들고자 하는 기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10년 후에 1억이라는 목표 금액 기금을 만들고자 한다면 뭐 해줘야 돼요? 낭비 심하게 해줘야 돼요. 뭔가 허리띠를 졸라서 은행에 뭔가 따박따박 적금을 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후에 1억이라는 돈을 만들고 싶을 때 적금을 얼마짜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매달 얼마 들어가는 적금을 부어야 되느냐.
그 매기 적립액을 구할 때 쓰는 수식이 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목표 금액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이 목표 금액이 1억이에요. 그리고 기금 계수로 출제자가 0.1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금 계수라는 수식이 뭐냐 알 필요 없고, 기금 계수로 산정한 돈이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야, 이번에는 기금 계수로 구한 이 1,000만 원이 도대체 뭘 의미하니? 이것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1억이라는 목표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번 부어야 될 적금액입니다. 이거죠. 물론 여기에는 기간이 얼마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저다 기금 계수를 딱 제시해 버리니까. 최소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는 육계수의 활용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 전에. 그러니까 이걸 실수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빨리 못 찾는다고요. 그래서 요령을 제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6가지 수식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크게 찾으면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니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니 일단 파악이 돼야 되고, 자,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는 항상 일시불을 미래 가치로 만드니 연금을 미래 가치로 만드니 일시불과 연금, 현재 가치도 일시불과 연금으로 나누니까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것만 파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처럼 애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받아보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 1번 같은 걸 보면 너무 쉬워요 이래요. 예를 들어서 자, 글을 읽어볼게요. 현재 5억 원 있고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10년 후 뭔가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뭔지 모르지만 10년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래 시점에 미래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찾아주면 된다겠어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그런데 앞을 봤더니 금액이라고는 5억 딱 하나가 나왔다고. 5억 딱 하나. 그러니까 일시불을 10년 후 미래 가치로 만들고자 하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일시불을 미래 가치로 만드는 수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게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왜 질문이 들어올까 봤더니 항상 미래 가치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를 했어요? 예금의 논리로 이해를 했단 말이야. 일시불을 예금했을 때 1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2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예금으로 뭔가 이해를 했는데 얘가 예금이 아니라고, 예금에 예자가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자,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보셔. 자, 여기다가. 자, 지금 현재 5억 원이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현재 5억 원짜리래요. 그냥 5억 원짜리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5억 원짜리 주택이에요. 그리고 주택이 매년 가격이 얼마씩 상승한다고 돼 있어요. 5%씩 계속 매번 가격이 오를 때 지금 이 사람이 구하고자 하는 건 10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10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주택 가격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가격이라는 걸 딱 빼버리고 이 그림을 보면 뭐랑 똑같냐? 지금 현재 5억 원을 일시불로 예금을 했습니다. 지금 딱 한 번이니까 일시불로 예금했죠. 이때 이자율이 매번 5%, 그러니까 이자를 따박따박 5%씩 은행이 챙겨준다면 10년 후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얘가 응용이니까 그렇죠. 뭔가 상황을 예금이 아니라 다른 걸로 적고 있지만 결국 일시불을 뭔가 미래 가치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만드는 수식이 필요하겠군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금 형태로 따박따박 정기 적금을 붓습니다. 연금이라고 나왔다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땡큐죠 뭐. 아무튼 따박따박 정기 적금 붓는다는 거죠. 그리고 뭘 구하고자 해요? 적립한 후. 그러니까 연금으로 예금을 했고 10년 동안 적립한 후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군요.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수식이 필요한 거죠. 수식. 자, 3번. 3년 후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자,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현재 가치 수식이 필요하죠. 현재 가치 계수가. 근데 앞을 봤더니 1억 원이에요. 달랑 금액 하나.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과정이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답은 찾아요. 이 3번은 제가 깨톡으로 질문을 받아보면. 그런데 항상 질문이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그럼 보셔. 자, 1년, 2년, 3년 세토막이야. 세토막. 자, 얘는 뭐가 필요하냐?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지금 3년 후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3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 같은 토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런 말이에요. 토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토지를 현재 시점으로 다시 환원, 되돌리면 얼마가 되겠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수식이 필요하군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4번 요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문구예요. 자 봐봐요. 매월 말 100만 원씩 10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딱 필요해야 돼요. 매달 100만 원씩 따박 들어오고 있군요. 연금이잖아요, 연금. 그리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수식이 필요한 거죠. 연금의 현재 가치. 자, 그 다음에 5번.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받았다. 벌써 끝이야, 얘는. 대출 받았군요. 그럼 이제 저당 상수겠죠. 저당 상수. 자, 그런데 대출을 받았으니까 정확히 무엇을 산정할 것이냐?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씩 매기 상환할 것이냐? 이게 저당 상수를 통해 구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 10년 후에 1억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요 1억을 만들고자 합니다.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1억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이게 목표 금액이죠. 그리고 이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핑핑 놀아야 된다. 뭔가 열심히 은행에 따박 적립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금이잖아요. 적금. 매번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됩니까? 기금, 목표 금액 1억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구나. 기금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기금 개수. 그러니까 최소한 밑에 있는 관계는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자, 그리고 또 틀리면 안 될 게 뭐 있냐?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는 계산 문제 잘 나온다. 계산 문제. 그리고 얘는 틀리면 되옵니까? 안 되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필수 계산 문제죠. 자, 보세요. 자, 현재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 76페이지죠. 강의노트 76페이지. 자, 현재 1억 원의 5년 후 미래 가치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해결해 보죠. 미래 가치는 항상 예금의 논리니까 현재 1억 원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결국 현재 1억 원을 지금 예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예금했어요. 따박 적금을 붓고 있어요. 일시불로 예금한 거죠. 그리고 5년 후 미래 가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요 5년 후에 얼마입니까? 요걸 묻는 거죠. 그럼 반드시 현금 스케줄 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뭘 센다? 칸수를 세는 거죠. 칸수. 한 칸, 두 칸. 즉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돈이 여기 있으니까 요 이동.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을 뒤로 가야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5칸, 한 칸이 1년이니까 5칸이라면 이자를 5번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자율이 5%일 때, 이자를 더해주는 수식이 곱하기 1.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를 보면 1억에 1.05를 5번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센스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자, 현재 1억 원을 5년 후 미래가치로 바꿉니다. 그러면 1억을 예금했을 때 5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건데, 자, 일단 먼저 5년 후의 미래가치는 1억 원, 현재 1억 원보다 커져야 돼요? 적어야 돼요? 이게 센스. 항상 예금을 해서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을 봤더니 1억이 5년 후 미래가치로 봤더니 커져 있어. 커져 있어. 정확히 얼마가 커져 있습니까? 정확히 얼마가 커져 있습니까? 2,762만 8,156원. 아, 이게 커져 있잖아요. 그러면 2,762만 8,156원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아하, 5년에 걸쳐서 5년 동안 은행이 이자로 준 돈이구나. 이런 게 센스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년 후에 1억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5년 후에 1억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뭘 물어봤다? 현재 가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 이번에는 여기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죠. 그런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앞으로 이동. 그러면 이자를 5번 이번에는 빼야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원금으로. 그리고 7%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1.07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1.07을 5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센스. 자, 5년 후 1억 원이야. 현재 시점의 가치로 오면 금액이 커질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작아져야죠. 항상 현재로 오면 다시 원금이 얼마인지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아져 있네. 7,100만 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 현재 가치로 오면 작아진다는 거. 이런 걸 좀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유형이 2개가 더 있죠. 3번. 자,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셔. 3년 동안 매년 따박따박 3천만 원씩을 불입해요. 요렇게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얘는 연금이죠. 연금의 형태로 적금을 붓고 있잖아요. 연금의 형태로 따박따박 적금을 붓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이고 3번부터 해야 되는데 4번은 넘어갔네. 다시 지금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니까 연금의 형태로 예금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가 뭐가 필요하냐? 연금을 미래 가치로 만드는 수식이 필요한 거예요. 연금의 형태의 적금을 3년 후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수식이 필요한데 저한테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저는 안 한다고요.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현금 스케줄을 이렇게 그렸어.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현금 스케줄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주의할 건 현금 스케줄을 그릴 때 항상 연말 3천만 원, 연말. 그러니까 한 토막이 1년이니까 1년 하면 1월 1일, 12월 31일 연말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두 번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연말 여기다 표시하고, 세 번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연말에다가 표시한다는 거. 현금 스케줄을 연말 기준으로 꼼꼼히 표시한다는 걸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전부 다 3년 후 요 시점에 미래가치를 묻고 있어요. 미래가치를. 그럼 어떻게 하냐? 연금의 미래가치 수식을 쓰지 말고 요걸 따로따로 예금했다. 즉 일시불을 3번 예금했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첫 해 3천만 원은 뒤쪽으로 몇 칸 이동해요? 2칸 이동이니까 얘한테는 곱하기 1.1, 곱하기 1.1을 2번. 자,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1.1을 한 번 해줘야죠. 왜? 여기서 요리 가려면 한 칸만 이동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금한 이 3천만 원은 이미 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칸수 이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3천만 원이 그대로 미래가치가 되는 거죠. 각각을 미래가치에서 전부 다 더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연금이고 연금의 현재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연금의 현재 가치를 만드는 과정은 필요 없다. 수식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예금을 했다고 가정하고 따로따로 현재 가치를 해서 다 합산하는 방법을 씁시다. 그러면 요때 예금한 놈은 한 칸만 앞으로 가니까 나누기 얼마. 이런 수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얘는 나누기 1.07 한 번 해주면 되고 얘는 앞으로 두 칸 가야죠. 그러니까 나누기 1.07 또 나누기 1.07 이렇게 두 번을 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고 얘는 나누기 1.07 몇 번? 나누기 1.07 나누기 1.07 아이고 안 보이네. 나누기 1.07을 세 번 해서 그렇죠. 현재 가치를 구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 합치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자, 이렇게 미래가치와 현재 가치를 나름 연구해서 시험장에 딱 들어갔더니 최근에 올해 작년 다 어떤 걸 시험을 냈습니까? 이런 형태를 낸 거예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1,000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은 아주 심플하죠. 매년 말. 자, 요건 오타라 그랬어요. 요거 제가 오타를 냈죠. 1,000만 원이겠죠. 자, 매년 따박따박 지금 적금을 붓고 있죠. 그러니까 현금 스케줄은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할 것이냐. 1,000만 원은 앞으로 한 칸 땡겨야 되니까 나누기 한 번. 두 번째 1,000만 원은 앞으로 두 번이니까 나누기 두 번. 이렇게 하려고 이자율을 딱 찾아봤는데, 이자율인 듯, 이자율이 아닌 듯, 뭔가 0.95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자, 이 말은, 일단 얘가 이자율인 거예요? 이자율이 아닌 겁니까? 제가 수업 중에 물어봤죠. 이자율인가요? 이자율이 아닌가요? 근데 자신있게 대답을 못했죠. 얘는 이자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자율은 항상 이렇게 나와야죠. 7%, 10%. 근데 얘는 7%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5%도 아니잖아요. 얘는 이자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율이 아니면 뭐니? 그럼 앞을 봐야죠.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얘는 수치니까 수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일단 삭제해요. 그러면 이 0.95는 뭘 말하냐? 출제자가 현재 가치를 이미 구해 놓은 거예요. 출제자가 현재 가치를 이미 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구해 놓은 거. 그런데 무엇을 얼마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럼 항상 요 일시불이 얼마라는 거예요? 1원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1원으로 현재 가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0.95는 결국 뭐라고 번역합니까? 그러면 1년 후 1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걸 현재 가치로 내가 구해 놓은 거야. 이게 0.95원이야. 이런 거야. 그럼 여기 스케줄에서 그려보면요. 1년 후 1원이니까 지금 1년이고 후니까 여기 1년 후에 요 1,000만 원 보지 말고 1년 후에 1원이 있다면 요 1원을 뭘로 바꿨더니 현재 가치로 바꾸면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0.95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 1원, 1년 후 1원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게 요 놈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석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0.90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식은 아니니까 요건 무시하고 결국 현재 가치를 구해 놓은 거구나. 무엇을 현재 가치 했지? 2년 후 일시불이구나. 근데 일시불은 항상 얼마짜리를? 1원짜리를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거예요. 관행이.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쓰면 2년 후 1원이 있을 때 그 1원의 현가를 출제자가 했더니 0.90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요 그래프로 치면, 요 그림으로 치면 1년, 2년 후에 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1원이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 1원을 뭘로 바꾸면, 현재 가치로 바꾸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0.9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지금 전부 다 밑에가 현재 가치를 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마지막으로. 이 3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0.85야. 그러면 이건 수식은 아니니까 무시하고, 현재 가치를 구해 놓은 거구나. 무엇을 현재 가치로 만들었지? 3년 후에 있는 1원을 현재 가치로 구해 놓은 거구나. 3년 후에 1원을, 일시불은 1원이니까 그러면 똑같이 3년 후에 1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요 1원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이렇게 환산하면 그게 바로 0.85가 된다고 계산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계산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보셔. 1원이 현재 가치가 0.955원이 된다면 1000만 원이면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50만 원이죠. 950만 원. 즉, 자, 1원을 현재 가치하면 0.95. 근데 1000만 원을 현재 가치하면 1000만 배만 해주면 되죠. 950만 원. 950만 원. 이렇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요 내용은. 자, 이거 보세요. 2년 후 1원이 있는데 2년 후 1원을 현재 가치하면 0.9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2년 후 현재 가치야? 그러면 2년 후에 1000만 원을 현재 가치하면 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원이 0.9원이니까. 자, 3년 후 1원은 현재 가치라면 0.85. 그러면 3년 후에 1000만 원이 있다면 현재 가치하면 850만 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수식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깨톡으로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수업에서 오늘 풀었으니까 오늘 수업을 딱 끝나고 나면 이해를 해요. 이걸 오늘은 저랑 같이 풀었으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서 혼자 딱 풀라고 봐요. 혼자.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다시 듭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현금 스케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현재 가치를 구하네. 그러니까 나누기 해줘야겠구나. 칸숫에서 나누기 해줘야겠구나. 이게 딱 삐리 생각나요. 그래서 나누기를 하려고 딱 봤더니 0.95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자율 같네? 이자율 같지가 않네? 이자율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뭔가 명확치 않으면 항상 어디로 눈이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해답으로 달려가죠. 해답으로. 뭔가 해석이 안 되면. 그래서 해답으로 딱 달려갔더니 천인공노할 일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현재 가치는 나누기를 해줘야 되는데, 곱하기를 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이제 깨턱이 오는 거예요. 이제 뒤죽박죽에서. 나누기를 하는 것은 항상 이자율이 제시됐을 때 나누기를 하는 거죠. 10%면 나누기 1.1, 7%면 나누기 1.07.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 이자율이다, 이자율이 아니다. 이자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1원짜리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이미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례적으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숙달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현금 스케줄을 딱 그리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여기에 있는 요 일시불은 1원이죠. 그러니까 1년 후 1원을 현재 가치하면 0.9원이네. 근데 그림을 봤더니 지금 1000만 원을 지금 현재 가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다가 곱하기 1000만 원 해서
950만 원. 현재 가치예요. 1년 후 1000만 원이. 그 다음에 2년 후 1원을 현재 가치하면 0.9라는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지금 1000만 원을 현재 가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곱해요. 0.9 곱하기 1000만 원. 그러면 900만 원이구만. 900만 원이구만. 이렇게 바로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3년 후에 1원의 현가가 0.85. 그러면 3년 후에 1000만 원이 있다면 곱해주면 850만 원이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다 싹 더하면 자 9, 20 이거 아무튼 2700만 원이 나온다. 됐다. 그래서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자료 한번 들어갑시다. 여기 있어요. 갑이 은행에 일시불로 1000만 원을 예금한 경우에 3년 후 미래 가치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10%니까 곱하기 1.1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1.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 1.1. 3년 후니까 이자 3번 줘야죠. 곱하기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31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요놈이 문제죠. 요놈이 갑이 은행에 일시불로 1000만 원을 예금했어요. 3년 후 미래가치예요. 제가 요 문제를 나란히 놨어요. 1000만 원이고 3년 후 미래가치고 1000만 원이고 3년 후 미래가치예요. 그런데 5번 문제는 출제자가 뭘 줬습니까? 이자율을 제시했고 이자율을 줬고 6번 문제는 뭘 줬습니까? 이자율이 아니야. 이자율이 아니죠. 지금 현금 스케줄을 딱 그려보면 3년이니까 지금 현재 1000만 원을 이렇게 예금했고 지금 뭘 구하고자 해요? 그죠? 3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이걸 구하고자 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말이야. 우리 수업 자료에는 시험이 현재 가치가 주로 나오니까 현재 가치 문제를 넣어놨는데 뭔가 이 자료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내가 미래 가치를 뭔가 계산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죠. 미래 가치를 계산해 놓은 거구나. 그런데 항상 얼마짜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1원으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얘는 1원의 1년 후 미래 가치가 1.1이라는 거예요. 얘는 1원의 2년 후 미래 가치가 1.21이고 그럼 얘는 3년 후 미래 가치. 그럼 얘가 뭔 뜻이냐? 보셔. 1원을 예금했을 때 1년 후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1.1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1원을 지금 예금하게 되면 2년 후 미래 가치가 1.21이잖아요. 2년 후 미래 가치가 1.2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원을 예금하면 3년 후 미래 가치가 1.331원 된다는 거예요.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 1000만 원이 3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구해줬네. 1원짜리가 3년 후에 1.331원이 된다면 그렇죠. 곱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1000만 원을 1331만 원. 그래서 둘의 정답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풀어내느냐 방식이 다른 거고. 자, 그 다음에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따박따박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습니다. 따박따박 정기적금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뭘 구한다? 현재 가치를 구하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강의 노트에 있는 거랑 뭐가 틀리니? 요게 틀리옵니다. 요게 연초라고 되어 있군요. 이렇게 연초라고 되어 있군요. 연초라고. 자, 그러면 항상 스케줄을 그리죠. 스케줄. 연초니까 첫 번째 연도에 연초 3천만 원이면 여기다가 기록해야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의 연초면 또 여기다 기록해야죠. 여기다가. 그래서 3,000.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의 연초에 예금을 하면 여기다 기록해야죠. 3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현재 가치를 해보잔 말이야. 현재 가치. 항상 따로따로. 자, 첫 번째 3천만 원은 이미 현재 시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3천만 원이 현재 가치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얘는 앞으로 한 칸 이동해야죠. 그러니까 7%니까 나누기 1.07을 해줘야 돼요. 한 번. 그러니까 바로 저같이 계산기를 끄집어서 이게 실제 시험장에 딱 보고 3천만 원 나누기 1.07 딱 때려주면 막 잔바리가 많이 있는데 그냥 2,803만 원 뒤 잔바리 빼버리고 자 이렇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째 연초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요걸 현재 가치 하려면 앞으로 몇 칸? 한 칸, 두 칸이니까 나누기 1.07을 두 번 해줘야 돼요. 지금 시험 보는 거니까 딱 동그라미 치고 3,000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두 번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2620 만 원이 나와요. 이것들을 다 합치면 되는 거죠. 이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6개수 활용이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나? 그러면 보자고요. 항상 목적을 먼저 결정한다. 미래 가치냐, 현재 가치냐. 그 다음에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그럼 보자고요. 현재 5억을 예금했을 때 10년 후 적립액. 미래 가치네요. 미래 가치. 아이고 이미 틀려버렸네. 미래 가치니까 내가 계수가 돼야죠. 그런데 앞에 연금입니까? 봤더니 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불은 맞고 요것만 틀린 거죠. 일시불에 내가 계수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매년 정기적으로 예금하는 정기 적금. 따박따박 적금을 넣고 있어요. 연금이죠. 연금. 그 다음에 10년 동안 적립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뭐가 틀렸니? 요놈이 틀렸죠. 연금의 미래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자,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뭘 구해요? 현재 가치를 구하죠. 목적이 현재 가치예요. 현가 수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앞에 1억 원이라는 하나가 나왔잖아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입니다. 요놈은 옳은 질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들어옵니다.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러워만 하지 말고 따박따박이구만. 따박따박 들어오구만. 연금. 그리고 뭘 구하고자 한다? 현재 가치.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수식이 필요하군요. 맞았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방식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더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저당 상수. 그 다음에 직장인이 10년 후에 1억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니까 1억 원이 목표 금액, 기금. 그리고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따박따박 뭔가 적립해야 되는데 그 적립해야 될 금액을 산정하는 걸 우리는 기금 계수라고 합니다. 기금 계수, 감채 기금 계수. 자, 요건 제가 짤강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뭔 소리야? 요약이 자세하다니. 할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잊을만 하면 보셔야 돼. 1월 달에는 이런 걸 열심히 해줘야 돼요. 나머지 암기는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